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최근 주행 중이던 차량에 큰 사고가 2건이 있었는데요. 2건의 사고 모두 운전자들은 사망했을 거라고 모두들 생각한 바로 그때였죠. 구조대가 와서 그 차량들의 문이 열리고 운전자들은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 믿기 힘든 사고의 배경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한국의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한 남자, 3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은 그날을 기점으로 자신의 모든 고정관념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차는 여러 명의 생명을 구해낸 걸까요? 오늘은 그날의 사고를 직접 목격한 존 스미스 씨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 외곽에서 화물 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전직 소방관 존 스미스입니다. 저는 그날의 광경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고속도로, 평범한 오후였죠. 30년 가까이 소방관으로 일하다 은퇴한 저에게 도로 위 풍경은 언제나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1초의 방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물류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는 건 제 성격이 아니라서요. 앞서가던 반짝이는 소형 SU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였죠.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차들을 무시했어요. 겉만 번지르르한 깡통차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갑자기 옆 차선에서 달리던 픽업 트럭에서 바퀴가 하나 떨어져 나왔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에서요. 그 바퀴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앞서가던 그 한국 SUV의 앞부분을 정통으로 강타했죠. 그 순간이 지금도 눈앞에 선명합니다. 그 차는 말 그대로 하늘로 튀어올랐어요. 1번, 2번, 3번. 공중에서 완전히 3바퀴를 돌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주변 차들도 모두 급정거했고 순식간에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차가 도로 위에 처참하게 떨어졌을 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 30년간 현장에서 보아온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추락한 차량의 운전석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한 여성이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찰과상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심지어 말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달려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그녀가 저에게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 차가 저를 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비웃던 깡통차라고 불렀던 그 한국차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거예요. 주변에서는 이미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 경찰을 부르는 소리로 시끄러웠지만 제 귀에는 그 여성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저도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차가 저를 지켜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고정관념이었을까요?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진실일까? 그 사고가 있기 며칠 전 저는 가족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제 조카 마이클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더군요. 궁금해서 다가가 봤죠. 뭘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나, 마이클? 마이클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여기 봐요. 한국에서 나온 새 전기차예요. 디자인도 멋지고 성능도 좋아요. 대학 졸업하면 이거 살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번쩍이는 금속 외관과 화려한 실내, 그래픽으로 가득 찬 대시보드. 한국차, 그건 디자인만 번쩍이는 깡통차야. 사고 나면 그냥 캔처럼 찌그러지지. 마이클의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신념이었으니까요. 삼촌, 요즘은 달라요. 한국 차들 안전성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 받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마이클,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삼촌은 소방관으로 30년간 수많은 사고 현장을 봐왔어. 진짜 사고가 나면 오직 북미산 대형 SUV 같은 강철 바디를 가진 차만이 사람을 지켜. 제 아내 캐롤이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존, 또 시작이네. 세상은 변하고 있어.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한국차를 타라고.
그건 생명을 걸고 화장품을 사 마찬가지야. 겉만 반짝이는 장난감을 타고 다니라고? 방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제 딸 레이첼이 말을 건넸습니다. 아빠,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요즘 사람들 한국차 진짜 많이 타요. 품 좋고, 연비도 좋고. 저는 딸의 말을 자르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 진짜 사고를 안 겪어봐서 그래. 현실에서 정면 충돌이 일어날 때 그 플라스틱 같은 차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될 거야. 가족들은 더 이상 제 고집과 싸우지 않기로 한 듯 했습니다. 마이클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레이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빠는 정말 하고 중얼거렸죠. 캐롤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존, 당신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 모든 것이 당신이 젊었을 때와 같지 않아. 세상은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 믿음은 30년간의 경험에서 왔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로 위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럽차, 일본차,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한국차들. 모두가 착각 속에 사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 운명의 날, 저는 평소처럼 물류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외곽 고속도로는 항상 차가 많았지만 그날따라 유독 혼잡했어요. 앞차는 반짝이는 메탈릭 블루 색상의 SUV, 한국에서 만든 전기차. 저는 그 차를 보며 며칠 전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아직도 깡통차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갑자기 왼쪽 차선에서 달리던 픽업 트럭의 움직임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뭔가 흔들리는 듯했죠.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길러진 직감이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 트럭의 앞바퀴 하나가 빠져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나사가 풀렸거나 정비 불량이었던 걸까요? 그 바퀴는 도로 위를 튀며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져 나온 바퀴는 그대로 앞서가던 한국 SUV를 향해 날아갔어요. 모든 일이 1초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그 바퀴는 앞서가던 S 전면을 정통으로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그 차는 공중으로 솟아올랐어. 저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도로 위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마찰했죠. 주변 차량들도 모두 급정거했고 순식간에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 SUV는 공중에서 완전히 세 바퀴를 돌며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제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차는 도로 위에 처참하게 떨어졌어요. 차체는 완전히 압착되어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고 차체 패널은 뒤틀려 있었죠. 소방관 시절의 훈련이 몸에 배어있던 저는 즉시 트럭에서 뛰어내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끝났어.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30년간 현장에서 본 경험으로는 저 상태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늘 깡통차라고 비웃던 한국차였으니까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충격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저는 사고 차량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소방관의 본능, 생명을 구하려는 의무감이 저를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그 차의 운전석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여성이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본 그 어떤 사고보다도 심각해 보였던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살아서 걸어 나온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았어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차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레이첼.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저와 딸 이름이 같았죠.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작은 찰과상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나요?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며 물었어요. 레이첼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살았어요. 이 차 덕분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어요. 믿기지 않죠? 저도 그래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어백이 정확히 터졌고 안전벨트가 몸을 잡아줬고 차가 저를 감쌌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한국차는 깡통이라는 생각과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광경 사이에서요.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레이첼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한 구급대원이 말했어요. 이 정도 사고에서 이렇게 경미한 부상만으로 살아남다니 차량의 안전 설계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레이첼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블랙박스요.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그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경찰의 허락을 받아 그녀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차체는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지만 놀랍게도 운전석 주변 공간은 비교적 온전했어요. 생존 공간이라고 부르는 그곳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소방관 시절 수많은 차량 사고를 처리해 온 저로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블랙박스 영상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떨어진 바퀴가 차량 전면을 강타하는 순간, 차가 공중으로 솟구치는 장면, 그리고 세 바퀴를 돌며 추락하는 과정까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차 내부 영상이었어요. 에어백이 정확한 타이밍에 터지며 레이첼을 보호하고 안전벨트가 그녀의 몸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모습. 첨단 안전 기술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이렇게 기술이 생명을 구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저는 레이첼의 허락을 받아 그 블랙박스 영상을 제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요. 한국차가 사람을 살렸다. 난 그걸 눈으로 봤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단순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습니다. 제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겼어요. 미국, 캐나다는 물론이고 유럽,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SNS가 폭발해 있더군요. 저는 아내 캐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캐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진실을 보여줬으니까 그렇지. 사람들은 진실에 목말라 있어. 뉴스 채널에서는 연일 이 사고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공중으로 튄 차량에서 걸어나온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언론들은 이를 기술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안전공학 전문가들이 나와서 차량의 안전 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존 스미스 씨, CNN과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한 기자가 전화로 연락해 왔어요. 당신의 목격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TV에 나와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했어요. 소방관으로서의 경험, 한국차에 대한 저의 편견, 그리고 그날 목격한 기적 같은 광경까지. 저는 평생 한국차는 안전하지 않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눈앞에서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제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같은 날 전혀 다른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차와 관련된 여러 사고 소식이었죠. 러시아에서는 동파된 전기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중동 사막에서는 한 중국산 전기차의 배터리가 폭발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 유럽의 주요 보험사들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까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제 SNS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싼 게 비지떡이었다. 안전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되는 법. 중국차, 이제는 목숨 걸고 탈 이유가 없지 않나요? 한국차는 사고에서 살아났고 중국차는 평상시에도 위험하다니. 이게 바로 기술력의 차이인가? 저는 화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에서 연이어 한국차 사고를 보도했습니다. 시내 거리를 주행 중이던 한국차의 가로수가 갑자기 덮쳐 차량이 종이처럼 찌그러져 있는데 이번에도 운전자는 멀쩡했다는 기사였죠.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저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스미스 씨, 저희 본사에서 귀하와 레이첼 씨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실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에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레이첼도 같은 마음이었죠.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본사에 도착한 저와 레이첼은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우리를 위해 통역사도 준비해 두었더군요. 우리를 안내한 곳은 그들의 충돌 테스트 센터였습니다. 거대한 시설 안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연구소장 김민호 박사가 설명했어요. 레이첼 씨가 겪은 사고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도 포함해서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한다고요? 김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실제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합니다. 정면 충돌, 측면 충돌, 후방 충돌은 기본이고 레이첼 씨가 겪은 것과 같은 복합적인 사고 상황도 테스트하죠. 우리는 테스트 센터 중앙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레이첼의 차와 동일한 모델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이첼 씨가 겪은 사고를 똑같이 재현해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확한 충격 각도와 힘을 계산했거든요.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인 조종 장치로 움직이는 차량이 정확히 그날의 사고와 같은 상황에 놓였어요. 바퀴 대신 특수 제작된 충격 장치가 차량 전면을 강타했고 차는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세 바퀴를 완전히 돌며 전복된 후 지상으로 추락했죠. 저와 레이첼은 안전 유리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레이첼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의 악몽을 다시 마주하는 듯했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우리는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운전석 공간은 거의 온전했습니다. 에어백은 정확히 작동했고 안전벨트 시스템도 완벽하게 기능했죠. 김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이런 극단적인 사고 상황에서도 운전자 생존 가능성이 97% 이상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차가 아니야. 이건 철학이야. 김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스미스 씨, 우리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철학이자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레이첼은 감동한 표정으로 차량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차가 제 생명을 구했군요. 이제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구소의 다른 시설들도 둘러보았습니다. 첨단 소재 연구실, 인공지능 안전 시스템 개발 센터, 그리고 가상현실을 활용한 사고 예방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하루 종일 둘러본 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본사 투어가 끝나고 저희는 회사에서 마련한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레이첼과 저는 한국 음식도 처음 경험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스미스 씨와 레이첼 씨를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자신을 정승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회사의 수석 안전 설계 엔지니어였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레이첼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안전 시스템을 설계한 책임자입니다. 레이첼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정 엔지니어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무슨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엔지니어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어요. 15년 전,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전복 사고였죠.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자동차의 안전성은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타고 있던 차는 첫 번째 충격에는 견뎠지만 전복되면서 차체가 버티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이후 제게는 한 가지 꿈만 있었습니다. 차가 사람을 지켜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죠. 레이첼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공학도였던 저는 안전 설계 분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입사해서 15년간 한 가지 목표만 향해 달려왔죠.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승객 보호 구조를 만드는 것. 정 엔지니어는 레이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격한 그 장면이 제 기술이 처음으로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낸 순간이었습니다. 레이첼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당신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레이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업적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개선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 믿음을 공유하고 있어요.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저는 정 엔지니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기술이 이 여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정관념도요. 우리는 굳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가가 아니라 얼마나 인간의 삶과 안전에 기여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평생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사실도 함께 말이죠.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정 엔지니어는 저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차량의 안전 구조를 축소해 만든 모형이었어요. 이것이 레이첼 씨의 생명을 구한 기술입니다. 지난 15년간 저희가 쏟아부은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죠. 이제 이 기술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작은 모형을 손에 쥐고 있자니 무게는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사람의 슬픔이 얼마나 위대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으니까요. 캐나다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차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레이첼이 타던 것과 같은 모델을 보기 위해서였죠. 이전에 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스미스 씨, 어서 오세요. 시승 준비 다 되었습니다. 세일즈 매니저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올린 영상과 인터뷰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요. 운전석에 앉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차량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어떤 기술과 철학이 담겨 있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동을 걸자 조용히 울리는 엔진 소리, 대시보드에 반짝이는 첨단 시스템들,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떠세요? 스미스 씨,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요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그냥 차가 아니에요. 사람을 지키는 기술이죠. 시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 레이첼 사고를 당한 여성과 같은 이름을 가지니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차 사는 거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때가 됐어. 레이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고집불통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마음을 바꾸다니 믿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빠? 한국에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기술의 의미를 다시 배웠어. 그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인간의 꿈과 열정, 그리고 생명을 지키려는 철학이 담긴 거였어. 저는 정 엔지니어의 이야기를 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개인적인 비극을 혁신적인 기술로 승화시켰는지,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떻게 한 여성의 생명을 구했는지를요.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저는 말했습니다. 미국 차든 유럽 차든 한국 차든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가치야. 그날 저녁 저는 SNS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한 차는 하늘로 튀었다. 그리고 한 차량은 땅으로 꺼졌다. 그리고 그 한국차에 탑승했었던 운전자 2명 모두 멀쩡히 걸어 나왔다. 나는 그걸 봤다. 이젠 한국차를 비웃지 않는다. 나는 존경한다. 제 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고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한국 자동차였죠. 처음으로 그 차를 가지고 가족 모임에 갔을 때
조카 마이클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삼촌, 진짜 한국차를 사다니.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넓어졌지. 내 시야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으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인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가에 있다는 것을 한국 자동차가 가르쳐 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며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야. 이건 생명을 지키는 철학이야. 그렇게 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 번의 사고, 그리고 그것이 불러온 깨달음을 통해서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현대차 매장으로 가서 차량들을 좀 둘러봐야겠네요. 여러분, 한국의 기술력이 캐나다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죠. 한국의 위대함과 우수함을 전 세계로 알려줄 수 있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국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